안녕하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디자이너 하디입니다. 이번 강의는 모양 도구예요. 다양한 모양을 손쉽게 그릴 수 있는 도구고 어렵지 않거든요.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우선 모양을 그리기 위해 새 창을 먼저 만들고 시작해 볼게요. 파일 새로 만들기 클릭해 주시고 저랑 똑같이 폭과 높이를 모두 1000픽셀, 해상도는 72, 색상 모드는 RGB로 해놓고 제작해 주시면 돼요. 도구는 사각형 도구를 클릭해 주시고요. 위에 옵션 바는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 체크해 주시고 7을 클릭하고 없음으로 획을 클릭하고 색상을 입력해 줄 거예요. 이 버튼을 클릭하면 색상 피커 창이 나오고요. 이 부분에 EC008C 이렇게 자주색 계열을 입력하고요. 확인 눌러주세요. 위에 있는 획 두께를 5픽셀로 설정해 주시면 돼요. 자, 화면을 클릭 앤 드래그 해 주시면요. 이렇게 직사각형을 바로 그릴 수가 있고요. 클릭 앤 드래그 하면서 쉬프트를 눌러주시면 정사각형으로 만들 수 있어요. 대신에 쉬프트를 떼면 바로 해제가 되기 때문에 마우스를 먼저 떼고 쉬프트는 나중에 떼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직관적으로 그릴 수 있는데 만약에 딱 정확하게 폭과 높이가 각각 100픽셀, 50픽셀인 사각형을 그리고 싶을 때는 드래그 하지 마시고 아무데나 클릭만 한번 해주시면 돼요. 그럼 크기를 입력할 수 있죠. 폭에 100, 높이에 50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 밑에 있는 반경은 모두 다 0으로 설정해 주시면 지금처럼 직각인 사각형이 나오게 될 거예요. 확인을 눌러 볼게요. 만약에 옮기고 싶다면 컨트롤 누른 채로 클릭 앤 드래그해서 이렇게 위치를 바꿔 주실 수 있어요. 자, 이번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만들어 볼 거예요. 위에 옵션 바에 보시면 반경을 설정하는 곳이 있는데 이 부분을 50으로 입력해 볼게요. 그리고 클릭 앤 드래그를 하니까 모서리가 50만큼 둥글둥글한 사각형이 나오고 있죠. 이미 그린 도형의 반경을 다시 바꾸고 싶으실 때는 이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로 속성, Properties라는 패널에 밑에 가서 이 부분에서 바꾸실 수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링크가 다 잠겨있기 때문에 이 넷 중에 하나만 바뀌더라도 나머지가 같이 바뀌게 될 거거든요.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해제해 주시면 각각 수정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왼쪽 위를 150으로 설정하고요. 오른쪽 아래를 0으로 설정하면 이런 형태의 도형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엔 원을 그려볼게요. 사각형 도구를 우클릭해 주시고 두 번째 있는 타원 도구를 눌러주세요. 드래그를 하면 타원이 그려지고요. 드래그를 하면서 쉬프트를 누르면 역시 정원 형태를 그릴 수 있어요. 이번에도 똑같이 정확한 규격에 맞춰서 그리고 싶다면 클릭을 한번 하고 입력해 주시면 돼요. 폭을 250, 높이를 400으로 해볼게요. 확인을 눌러보니까 이 크기에 맞춘 타원이 하나 생성된 걸 볼 수 있죠. 이 크기는 역시 옆에 있는 속성 패널의 트랜스폼, 변형 부분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엔 지금 만든 도형들은 모두 다 지우고 다각형 도구를 써볼 거예요. 일립스 3가 선택된 상태에서 Shift 누른 상태로 렉탱글 1을 클릭해서 전부 다 선택하고 딜리트 혹은 백스페이스 눌러서 지워주세요. 자, 타원 도구를 우클릭한 다음에 이번엔 폴리곤 툴, 다각형 도구를 눌러볼게요. 몇 각형을 그릴지는 위에 있는 이 숫자에서 설정하실 수 있어요. 여기를 6으로 설정하면 육각형이 그려질 거예요. 클릭 앤 드래그 하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번엔 5로 설정해 볼게요. 그리고 별을 그릴 거예요. 옆에 있는 톱니바퀴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별 비율, 스타 레이쇼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70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리고 캔버스를 클릭 앤 드래그 해보니까 이런 별 형태가 그려지죠. 드래그 하면서 이렇게 비율이 깨진다 싶으시면 Shift 눌러서 비율을 고정해 주시면 돼요. 별 비율의 숫자가 작을수록 더 날카로운 형태의 별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스무스 스타 인덴츠라는 매끄러운 별 들여쓰기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이걸 체크하고 이 숫자를 더 작게 해볼게요. 40 정도로요. 그리고 그려보면 안쪽이 둥글둥글한 이런 별이 그려지는 거죠. 아까보다는 조금 더 날카롭고요. 안쪽은 둥근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별의 옵션에 따라서 다각형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보통은 쓰지 않아서 다시 100%로 돌려놓을게요. 자, 이번엔 선도구를 쓸 거라서요. 다시 이 폴리곤 3가 클릭된 상태에서 Shift 폴리곤 1 클릭, 딜리트 눌러서 지워주고요. 이 도구를 우클릭하고 라인 툴, 선도구를 눌러줄게요. 자, 위에 보시면 웨이트, 두께를 설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10픽셀로 설정해 주시고요. 클릭 앤 드래그 해보면 직선이 하나 그려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근데 보면 아시겠지만 현재 스트로크의 색상이 있고
필에는 색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각형 형태로 보일 거예요. 사실 이 선도구는 얇은 사각형을 그리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다만 이 높이가 현재 두께로 설정한 10픽셀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럼 이 선도구를 언제 쓰냐? 화살표를 그릴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이 톱니바퀴를 클릭하고 화살표를 선의 시작에 만들지 끝에 만들지 골라주시면 돼요. 지금은 끝쪽에만 만들어 볼 거고요. 폭과 길이를 각각 50픽셀로 설정하고 밑에 있는 오목한 정도는 20%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리고 클릭 앤 드래그 해보니까 이런 화살표가 생겼죠. 자, 다시 레이어는 지워줄게요. 컨트롤 클릭해서 두 개 레이어는 딜리트로 삭제해 주시고요. 같은 도구를 우클릭, 마지막에 있는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 커스텀 쉐입 툴을 클릭해 주세요. 자, 여기는 기본 도형 외에 다른 특이한 도형이 모두 들어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쉐이프를 관리할 수 있는 패널이 따로 있어요. 패널을 먼저 꺼내 볼게요. 모든 패널은 윈도우, 창이라는 메뉴 있다 했었죠. 여기에 쉐이프를 찾아주세요. 한글판은 모양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모양들이 위에 있는 옵션 바에 이 버튼을 눌러서 나온 모양들과 같은 거예요. 자, 이 패널에 옵션 버튼 클릭해 주시고요. 레거시 쉐이프 앤 몰, 레거시 모양 및 기타를 클릭해 줄게요. 여기서 말하는 레거시라는 건 이전 버전부터 제공되던 기본 기능을 뜻해요. 옛날 버전에서 제공되던 기본 도형들을 이렇게 꺼내준 거예요. 자, 이제 이 패널은 필요 없으니까 닫아주셔도 괜찮아요. 탭 그룹 닫기로 닫아줄게요. 그리고 다시 이 버튼을 클릭해서 보니까 방금 만든 폴더가 추가되어 있는 게 보이죠? 창이 작으면 이렇게 클릭 앤 드래그해서 늘려주시면 되고요. 방금 추가한 폴더의 꺽쇠를 클릭해서 열어주시고 밑에 있는 모든 레거시 기본 모양을 열어주시면 밑에 쪽에 네이처, 자연이라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여기에서 이 도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각각의 폴더를 열어서 어떤 모양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셔도 좋아요. 바깥쪽 아무데나 클릭해서 선택 해제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냥 드래그를 하면 비율이 깨지니까 드래그 하면서 쉬프트 눌러서 비율 고정해가지고 이렇게 그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라는 건요, 말 그대로 사용자가 만드는 도구예요. 내가 직접 어떤 도형을 그린 다음에 여기에 등록을 해서 필요할 때마다 바로바로 꺼내 쓸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직접 도형을 그려가지고 한번 등록을 해볼게요. 지금 있는 거 딜리트 눌러서 레이어 삭제해 주시고요. 도형은 펜도구로 그려도 되는데 지금은 펜도구가 살짝 낯선 상태니까 곡률 펜도구, 커버처 펜도구를 클릭해 볼게요. 캔버스를 클릭해서 원하시는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클릭해서 살짝 오목한 형태의 도형을 하나 그려줄게요. 그리고 이걸 도형으로 등록하실 때는요, 편집 메뉴에 사용자 정의 모양 정의를 눌러주시면 돼요. 이름을 나의 도형이라고 지어볼게요. 확인 눌러주시면 아까 썼던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를 클릭하고요. 쉐이프에 다시 들어가 보면 맨 밑에 내가 만든 도형이 추가되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클릭해 주시고 바깥쪽 아무데나 클릭 앤 드래그 하면서 쉬프트를 눌러서 똑같은 도형을 반복해서 그릴 수가 있는 거죠. 해외 사이트에 찾아보시면 다른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모양을 직접 그려서 팔거나 혹은 무료로 제공을 하기도 하거든요. 물론 저작권은 꼭 확인해야겠지만 실제로 유용하게 쓰이는 것들도 많이 있어서요. 필요에 따라서 한 번씩 검색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내용 크게 어렵지 않았죠? 다들 잘 따라오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